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이제 69페이지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페이지 66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6페이지 가시면은 66페이지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예요. 시장 개입의 이유. 그래서 이유가 이제 우리가 띄어드기 는 우리가 근거라고도 합니다. 그죠? 근거가 이제 저번 시간에 왜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잘 돼서 적정 배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저번 시간에 왜 공공재 같은 경우는 과소 생산됐죠. 너무 적게 되면은 적정 배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잘 돌아가도 안 되는 건 있는 사람이 너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이었어요, 정치적이었어요. 정치적. 여러분 저 같은 이제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좀 비싸게 져야 돼요, 싸게 져야 돼요. 싸게.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좀 싸게 해서 요즘 이제 트렌드는 이 저소득층이 소득 재분배요.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면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이었어요, 경제적이었어요?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기출이 돼서 저소득이 지읒 들어가죠. 정치적이 지읒 들어가니까 제가 저소득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 네, 시장 실패가 나오면 경제적이 나와야 되죠. 맞죠, 그죠?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게 되면은 원인을 먼저 몰라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적이라는 시장 실패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에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적정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다면 자,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입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시장이 개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때문이다, 불완전 때문이다, 불완전. 그래서 이제 독과점이라는 독점과 가점이 보통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크게 하죠. 그래서 규모를 이제 크게 해서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는 규모를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용을 체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가능합니다. 그럼 대량 생산하니까 우리가 물량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이죠. 그럼 생산비를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그냥입니까? 도산이 됩니까? 도산이 돼요. 그럼 중소기업이 도산되면은 나중에 얘네들만 살아남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독점으로 가버려요. 그럼 자연적으로 독점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얘네들이 자지우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독과점을 규제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가 대칭돼서 그래요, 비대칭돼서 그래요. 비대칭.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비대칭성입니다. 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보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초과윤이 발생할 수 있죠. 효율적 배분이 안 돼서 또 우리가 개입을 하고 가장 잘 뜨는 게 공공재예요. 공공재는 이거를 뭐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 특히 이제 생태공원 같은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임승차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서로 이제 경합하지도 않고 공동소비에 비경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비경합성. 돈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비배제성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임승차를 해요.
그럼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은 돈을 안 내요. 그럼 이거를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의 효율적 자원 배분은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소 생산되게 되면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정부, 그렇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보조를 해주거나 그냥입니까? 공공재를 직접 공급을 합니까? 공급을 해죠. 세금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 과소 생산이라는 게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오늘 하실 파트가 넘기시면은 69페이지로 가시면은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 이건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외부 효과는 시험 문제 거의 90% 시험에 나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뭐의 실패의 원인을 보고 있죠? 시장 실패.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 대책까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대책까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간다. 그래서 정해볼까 무슨 해볼까? 부해볼까 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의 실패가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에 들어가요? 시장의 실패죠. 그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책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정해복과가 있고 부해복과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부 효과는 도대체 뭐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외부라는 것은 창밖의 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외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시장이라는 곳은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 그럼 우리가 A와 B를 봤을 때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죠.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격 기구를 통한다는 것은 상품을 주면은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시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외부라는 건 그냥요. 시장의 외부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의 외부를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D라는 토지에 얘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얘가 C라는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그럼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의도했다 의도하진 않았다. 제3자죠. 그죠? 제3자가 의도를 했다면 계약서를 써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제3자다 보니까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않으면서 우리가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손실 보상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 플러스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는요, 부정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제 우리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안 다루셨더라고요, 이 문서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우리가 내가 생산을 하게 되면은 나타날 수 있고 소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하고 편익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냥 가볍게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공원을 만들기 좀 힘드니까 정원을 꾸몄어요. 그럼 정원에 대해서 얘가 이익을 얻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줍니까? 무임승차를 합니까? 무임승차를 하죠. 그럼 아까 공공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비용이 적게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생산을 못 하죠. 그럼 가대 생산해요? 가소 생산해요? 가소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자, 공원은 우리한테 안 좋아요? 좋아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얘가 만들게 되면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정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소비 차원에서도 자기보다는 사회적인 다른 사람이 더 편익을 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소소비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가소소비는 이제 잘 출제가 안 되고 이제 생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건 이제 느낌이 안 오셔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공공재는 이해 가셨죠, 그죠? 정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직접 얘가 공급을 하든가 정부가 아니면 비용을 얘한테 어떨까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해복과는 어떤 경우냐면 자 들어갑니다. 만약에 얘가 시멘트 공장을 해요. 공장. 그래서 얘가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 물고기를 이제 기르고 있어요. 근데 폐수를 내리게 보내게 되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떼죽임이 되겠죠? 눈이 막 뒤집어 까져, 막 그래요. 그럼 이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한테 공해방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공해방 시스템이 싸다, 비싸다?
어머 비싼지 어떻게 했어? 그죠? 그럼 설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럼 얘는 손실을 줬죠.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시장의 원리예요. 근데 보상을 해줬다 안 해줬다?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차가 뒤로 가다가 뒤로 확 박아요. 가만히 있어야 뒤로 누워야 돼. 100% 보장되는데 보상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 정말 열받았죠. 보조해줘야 돼. 이게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 같은 거가 들어가고 좀 어려운 건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사적 비용.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개인이 100원을 들어갔다면 요에 공해방지 시스템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 나쁜 놈.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양식업이 떼지급이 돼가지고 이거 환경을 치유하는 비용이 10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비용이 나온다? 사회적. 그럼 사회적인 비용은 들어보세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가 환경을 치유하는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원에서 10원이니까 합치면 110원이 들어갔죠. 그럼 어머나 그럼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죠. 그죠? 그럼 생산을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할까요? 많이 생산하죠. 그러면 과소가대 생산한다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규제해주고 환경오염 부담 부과시킬 수밖에 없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담배를 피게 되면은 나는 좋지만은 타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겠죠. 소비도 가대 소비가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할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 토지 옆에 토지가 있는데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맞아요? 부동성. 그다음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무슨 성? 인접성이죠. 인접성. 그죠?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거의 뭐 복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은 잘하세요.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그죠? 자동차를 얘기해서 만약에 모닝이라는 자동차 앞에 벤츠가 있어요. 그럼 모닝은 그럽니까? 움직입니까? 그러면 얘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외부 효과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접성 마진을 쓸 수 없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29번지 아파트가 있으면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이거든요. 그죠?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무슨 성과, 부동성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는 않았어요? 화났죠. 지금 이거 화면 보고 있는 거예요? 통했어? 안 통했어?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야? 의도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않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요? 딱 잡아떼야 돼요. 딱 잡아떼야 되죠. 강의를 즐깁시다. 어떻게 하라고? 딱 잡아떼야 되죠. 그럼 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준비되셨어요?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시장을 통했어? 통했어요? 그럼 내년에 또 계속 거야. 알겠어요? 그죠? 어렵지 않아? 그냥야 딱 잡았대. 알았어. 시장을 통했어요? 잘한다. 의도했어? 아이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해줬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개입한다? 정부. 그럼 정해볼까는 그럽니까?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이거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거 이제 즐깁시다. 외부 효과란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상대방이에요. 제3자야.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합니다. 정해복가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현상을 보시면은 주택시장의 주거지 부분에 생태공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부정적, 긍정적 정해복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개념에 우리가 한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죠.
그럼 이러한 정해복과를 유발하게 되면 공원 같은 공공재는 어떻게 돼요? 많이 생산돼요? 적게 생산돼요? 왜? 개인의 비용을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비보다는 추가적인 편익이 더 많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자기는 과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균형 상태가 아니므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적 경제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겠죠? 지원을 해주거나, 그럼 정해복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직접 공급하거나, 과도 생산이나 과도 소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부해복과는 주택 시장의 현상, 주거지 부근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유해 설치는 긍정적, 부정적. 부해복과가 발생했죠. 그럼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하지 않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좀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정배 대책의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부해복과가 유발되면 재화나 행위는 사회적 체정량보다 더 적게 많이 과소, 과다 생산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편익도 어떻게 돼? 가다 소비가 되다 보니까 자기 편익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균형 상태가 아니니까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규제를 해야 됩니까? 밑에 정부 대책이 규제나 환경 부담을 부과시킨다고 나왔죠? 그래서 그 어떤 공유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과다생산 과다 소비를 막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습하라고 나왔어요. 정해복과는 긍정적이죠. 자, 이걸 이제 외부 경제라고도 해요. 외부 경제.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 의도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과대, 과소, 이건 다 과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건 규제해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요. 규제를 완화하니까 생산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체적으로 유도하게 되겠고요. 부해복과는 외부 경제예요, 외부 불경제예요. 외부 불경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해요. 불경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주어도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줬죠. 과소예요, 과다 생산이에요. 과다 소비. 시장 실패가 되니까 규제를 해야 되죠. 각종 부담금을 부과시키니까 생산 소비가 감소하면서 최적으로 이제 유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3번 외부 효과는 지금 생산에만 나타납니까? 소비에서도 나타납니까? 그러면 정해복과든 부해복과든 시장 실패 원인에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근거가 되겠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밑에 정부에 대한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 얘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비용을 적게 들어갔죠. 과소 생산, 과대 생산. 보조해줘야 돼요.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규제해야죠. 맞아요? 정부의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런가요? 개입을 했나요? 개입을 했죠. 규제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천천히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얘가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키다 보니까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렇죠. 시멘트 공급을 줄이니까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시멘트 가격. 수용 공급을 잘해야 돼요. 제발 좀. 그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상승해 버리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토지에다가 주택 지으려면 이 어떻습니까? 요 시멘트 가격이라는 게 생산 요소의 가격, 원자재 가격이잖아요. 상승해 버리죠. 그럼 주택 가격도 어떨까? 올라가 버려요. 맞아요? 그럼 주택 가격도 오르게 되면 나중에 임대료, 주택 임대료도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또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죠. 뭐의 실패죠? 그냥 물론 정부의 실패예요. 뭐의 실패다? 좀 제발 그죠? 무조건 뭐 시장의 실패래. 아까 나도 그런 얘기 하는데 똑같아. 내일도 오해 실패하면 시장의 실패.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개입을 해서 안 좋아졌잖아요. 그걸 정부의 실패라 그래요. 뭐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안 좋아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수강생은 똑같아요. 내일도 뭐에 실패하면 시장이 실패요. 그러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뭐에 실패?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개입했어? 정부가 규제를 한 거죠. 규제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시멘트 공급을 할까요? 줄일까?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맞아요? 그럼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뭐에 실패야? 정신 차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임대료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인들한테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후생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정부의 실패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우리 높이기 위해서 재고라는 것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재고가. 그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 실패에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럼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끊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확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갈게요. 자, 지금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아까 막 이렇게 클렸으니까 막 입을 막고 있네.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누가 개입해요? 대책을 나누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긍정적인 정해복과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 들어간다? 시장 실패에 들어간다. 공공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태공은 우리한테 필요하죠. 근데 이게 적정 생산이 안 되죠. 과다, 과소.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를 한다든가 직접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정해복과. 특히 이 과소 생산이라는 자체와 또 소비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돈을 들였지만은 자기 소비는 적고 추가적인 편익이 더 커진다는 거죠. 과소 소비가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부의복과는 어떻습니까? 긍정적, 부정적. 그럼 공장 폐쇄를 내려보내서 양식업이 떼주게 되면 개인의 비용을 줄였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과대 생산이 된다는 거죠. 과대 소비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성과 부동성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가능하고요.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하지 않고 이게 대한 대가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을 갖고 시장 기구에서 가격을 통해서 지네들끼리 사고 사면 어떻습니까? 시장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근데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를 해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러면 생산비가 늘어났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려요. 그럼 건설회사가 주택 가격도 올라가서 임대료도 뭐에 실패야? 이제 알았네. 정부의 실패가 설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습니까? 개입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해요.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 오른쪽 가면 이제 우리가 71페이지 가시면 토지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정책만 있을까요? 주택정책도 있을까요? 주택정책과 이제 조세정책이라는 게 세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71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정책이라는 게 있죠. 거기 1번 토지정책의 수단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3개. 그럴 거 아니야. 쟤는 맨날 별표 3개 치라는데 아까 외부 효과가 3개 썼었죠. 그죠? 그럼 얘도 3개짜리는 한 90% 시험에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특히 찍어드리면 직접적 개입과 무슨 개입이 있어요? 간접적 개입.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얘가. 그래서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면 뭡니까? 매년 틀리는데, 그죠?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찾으셨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제목이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요거를 이제 안 지운 거는 지금은 시장 개입의 수단입니까? 그 근거입니까? 근거예요. 따라서 근거. 그러니까 뛰어드는 원인이라는 거. 이유. 왜 뛰어들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이 안 돌아가서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수단입니까? 근거입니까? 근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토지 정책의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은 어떤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근거하고 수단을 바꿔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여기는 수단이다, 근거다.
근거입니다. 그 근거고 지금 할 거는 수단이라는 자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옛날에는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자,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 정책 수단보다도 자, 우리가 배우실 거지만 토지 정책만 있어요. 주택 정책도 있어요. 주택 정책도 있죠. 행복 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공임대 주택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토지 정책보다는 우리가 정부의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예요, 수단이야. 수단,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법이라는 말을 쓰다가 요즘은 수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 규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첫 스타트로 이제 아주 쉬우니까는 보는데 우리가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우시죠? 지역지구제. 공법 안 배우세요? 배웠어요? 공법 재밌죠? 어머, 다 재밌나 봐, 그지?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지구제 이제 들어간다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주택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이따 지역지구제를 할 거거든요, 그죠? 공장이 있어요. 시멘트 공장.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폐수를 내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 이용 규제예요. 무슨 이용 규제다?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장을 주거 전용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회적이란 어떻습니까?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토지용 규제는 요즘은 이렇게 토지용 거 자체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많이 물어본다 했어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그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겠는데 그럽니다. 자,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수단이 있고 자,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방법이야. 쓰는 그죠? 우리 약효 이제 우리가 처방을 내리는 그러면서 두 번째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직접적 개입은 시장을 불신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적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거죠. 정부가 참여를 해서 뛰어들어 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제 수용은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용을 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럼 수용을 해서 그럼 그 장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택지를 이제 개발해서 나중에 동업자한테 팔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공영 개발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개발? 민영은 민간이 하고 공영은 정부가 하겠죠. 그래서 공영 개발은 신도시 개발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신도시 개발. 그래서 우리가 공영 개발 나오고 토지 수용 나오면 모두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책.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보금자리 주택을 LH공사가 건설 공급을 했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럽니까? 임대주택입니까? 그럼 직접적 개입을 찍으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행복주택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정부가 좀 땅을 이제 놀리는 땅을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거든요. 그럼 공공이 들어갔으면 다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이 들어가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따가 또 제가 공공이 또 안 들어가는 것도 보시면서 이제 얘기할 거고요. 간접적 개입은 뭐냐? 간접적 개입은 아까는 시장을 불신했죠. 신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간접적 개입으로서 소극적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직접 띄워주지 않고 간접으로 띄워줄 수도 있죠. 세금을 걷거나 뭐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자, 그러게 되면요. 자, 우리가 시장 기구 틀을 유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한다는 건 시장에 맡긴다는 거죠. 그럼 경제적 동기부여로서 어떻습니까? 그 보조를 안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보조금을 지급하겠죠, 그죠?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를 해주려면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까? 걷어야 되죠. 조세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지원을 해서 감면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면 다 우리가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토지의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요. 정부가 개발을 하면 자 30번지에 갑돌이 땅값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러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어요. 그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환수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징수하는 부담금이 뭐다? 개발부담금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부담해서 부담금을 걷어서 보조를 해주려는 이것도 간접적 개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 굳이 넣는다는 건 얘는 출제 문제에 거의 90% 나오는 우리 키워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 제가 옛날에 지금 좀 약간 살이 붙었지만 옛날 좀 살 빠졌을 때는 보조개가 많이 들어갔어요. 따보세요. 보조개. 보조. 야매 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심심해서. 뭐라고요? 보조개. 개발부담금이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보가 뭐죠? 보조금. 그다음에 조세, 개발부담금. 그죠? 개발이 빠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보조를 하려면 그냥 돼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금융상 지원. 자, 여기 책에 빠져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LTV라고 들어보셨죠? 그 LTV는 이제 돈 빌려주는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것을 또 조정해서 나왔었고요. 자, 금융상 지원을 하겠어요? 행정상 지원을 하겠어요? 행정상 지원을 해서 저 어떻습니까? 공시라는 거 아시죠? 등기, 그죠? 등기 같은 것도 공시하잖아요, 그죠? 이런 행정상 지원해서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접과 간접을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직접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이따가 할 거지만 지금 공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공짜가 들어가면 다 직접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토지 수용을 그냥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국가가 하고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면 다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펜을 들어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밑에 쉬운 거부터 양가로 3번에 가시면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공장을 없애고 주거 전용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 제한 등의 법적 사회적 조치에 의해서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은 무슨 이용 규제다? 토지 이용 규제예요.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 지구 제한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각종 규제,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이용 규제다?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이 나온다고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바꿔서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 개입은 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부동산에 대한 누구와 누구의 역할을 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 이런 게 나온 게 직접이에요. 적극적이고 제가 아까 공공차지라 그랬죠. 공공투자사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공. 그 다음에 택지 공영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 수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얘가 이따 보겠지만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나와요. 비축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얘들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담당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공토지비축이라는 자체는 토지를 은행에 맡긴다는 게 아니라 토지를 비축해 놓는 거예요. 좀 비쌀 때, 좀 쌀 때. 그래서 미개발 토지를 쌀 때, 그죠? 정부가 미리 어떻습니까? 사서 나중에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얘도 미개발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다시 토지 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니까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인데 토지은행이라고 나왔죠? 그럼 토지은행은 토지 비축은 무슨 토지야? 공공토지 비축이 하는 제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에 들어갑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많고 간접적으로 가볼게요. 간접은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했죠. 그래서 아까 보조개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보가 뭐죠? 보조금, 조가 조세. 빠진 게 있어요. 개발부담금이 빠졌죠.
개발부담금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키워드가. 그래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투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익이 일부를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한테 거두는 그 세금이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간접적 개입입니까? 개입에 대한 수단이죠.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근거가 아니죠. 그죠? 근거는 뛰어들게 된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근거와 이 수단을 바꿔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굳이 제가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개발이 생략돼서 그냥 부담금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정 금융상 지원이라는 게 있죠. 금융상 지원이 우리가 대부 비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이제 거기 안 나왔으니까 LTV라는 건 뭐냐면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자,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의 가치가 있어요. 밸류. 그럼 만약에 70%면 7억을 빌려주겠죠. 그죠? 그럼 이걸 높여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LTV의 대부 비율이 다 무슨 금리다? 금융상 지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금융상 지원에 지금 LTV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 지원은 이제 LTV 대부 비율을 지원한다. 그렇게 기출이 한번 됐었거든요. 그러면 금융상 지원에 지금 대부 비율이라는 LTV가 나왔다. 이것도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들어가. 그래서 미리 간다면 11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미리 예습도 한번 해봅니다. 가시면 거기에 뭐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117페이지 가시면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냥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금융상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아셨죠? 눈도장만 찍어 놓으시고 넘겨올게요. 그럼 넘겨오시면 이제 다시 오셔서 페이지 가셔서 가시게 되면은 아까 교재 다시 71페이지로 오시면 금융상 지원의 LTV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그 다음 사적 주체의 보조금 여기 있네. 보조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을 높여서 그 소기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건 뭐예요? 토지 가격을 나만 봐요. 남한테 알려요. 이 공시라는 자체가 공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한계공 보이시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알려서 토지시장이 정보 창출 및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등기 같은 걸 해서 공시해서 등기도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등을 열람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갖고 이제 창출하게끔 해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개입이다, 간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겠지만 자,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는 이 정부가 뛰어든 시장 개입의 근거입니까? 하나의 수단입니까? 방법이지 뛰어든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제일 잘 출제된다 그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직접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공적입니까? 그럼 공용이라든지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토지 수용. 근데 우리가 공공 토지 비축 제도가 토지은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중에 토지은행에 대해서는 이따 부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딱 눈에 안 들어오니까 보조개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개? 보가 뭐죠? 조가. 개가. 그렇지. 빨리 튀어나와야 된다. 우리가 공적이라는 자체는 공영, 공공이나 토지 수용은 우리 눈에 있는데 이 보조개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지원을 해주려면 그냥입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냥해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럼 세금을 부과해서 부담금을 걷어서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세금을 감면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의 부과와 세금 감면, 세금 나오면 무조건 간접적 개입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지원을 해줍니까? 금융상 지원과 행정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예습을 했지만 아까 담보인정비율의 LTV라는 게 있죠. 이걸 조정시켜서 LTV에 대한 대부 비율도 이것도 간접 개입에 들어간다 나왔고 자 우리가 누구나도 정보를 알려야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공시해야 돼요. 공시지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정보체계 창출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해서 그 정보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접적 개입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죠. 들어갑니다. 좀 전에 제가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없애고 주거 전용주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했던 게 외부 효과를 공부했었어요. 무슨 효과? 그럼 얘가 이제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 갖고 주택 있는 사람들이 막 요새 미세먼지 심각하죠. 그래서 막 코에 막 껌정이 막 들어가고 막 어머 큰일 났어. 그럼 긍정적 부정적. 그럼 정해볼까 부해볼까? 부해볼까가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뭐의 실패? 그때 달라요. 예, 시장이 실패예요. 시장이 실패. 따라봐 그때 달라요. 이거 뭐의 실패? 시장이 실패죠. 아직 개입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긴장하세요. 뭐의 실패?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왜 그래요? 시장이 적정 배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해복과는 아까 과대 생산이 됐잖아요. 적정 배분이 됐다 안 됐다? 안 되는 거.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외부 효과를 제거시켜서 어떻습니까? 주거 전용주로 바꾸면 부해복과에 대한 시장 실패를 수정하게 되죠. 그 정부가 수정을 해서 외부 효과 해결책에 지역지구제가 해결책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지역지구제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 토지 이용 규제입니까? 직접적 개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정의회복과가 아니라 무슨 회복과? 부회복과는 뭐의 실패? 누가 개입? 그러면 주거 전용주로 제거해갖고 이걸 바꿔버리니까 수정을 했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끊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주택들이 많아지니까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증가합니까? 그럼 주택 가격도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그 모여있는 이익을 직접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71페이지 있어요? 밑에.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일까요? 뭐의 실패를 수정했죠? 시장의 실패를 수정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를 했죠. 무슨 회복과를 차단시켰어요? 부회복과를 차단시켰죠.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토지를 조금 더 잘 어울리게, 그죠? 장점을 효율적인 이용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을 높인 거죠. 효율성을 높여서 효율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효율성을 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고가 무슨 뜻이요? 높인다는 뜻이에요. 효율성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공장이 없어지고 주거 전용주로 바뀌다 보니까 쾌적성이 증가하죠. 그러면 주택 가격도 어떻게 될까? 그럼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게 직접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여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주거 지정을 해서 직접 이익이 발생한다. 넘겨보세요. 그러나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3번에 두 번째 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택 전용적으로 바꿔주면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증가합니까? 환경이 좋아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이 자연환경이 보존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나? 찾았습니까? 이 세대는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현 세대와 후 세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무슨 세대? 현 세대. 다음 세대는 후 세대. 그럼 우리만 이게 환경이 좋아져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죠. 그렇죠? 그럼 무슨 간의 형평성? 세대 간. 이게 500세대, 300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가 다르죠. 그 세대 간의 형평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근데 뭐가 문제냐면 봐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이 만약 이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면 A 지역은 이게 주택에 대해서 이제 확 활성화돼서 이제 되는데 요거 인근 지역에 봤더니 B 지역이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 그럼 우리나라는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안 풀어주게 되면 여기가 지가가 상승해버리고 여기는 아예 지가가 떨어지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무슨 간에? 지역 간의 형평성. 그래서 우리가 자 무슨 간의 형평성은 유지됐어요. 세대 간. 그죠? 그 안에 있는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됐는데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점이라는 것은 단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딨냐? 자, 양가로 2번에 있어요. 찾으셨어? 그럼 어떻게 된다? 저기는 주거 전용 지역인데 B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죠.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린벨트가. 그럼 지가는 상대적으로 하락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개발이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규제가 심한 그린벨트 상의 재산상의 불평등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정부의 직접적 재정 부담 없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TDR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그럼 밑에 보시면 개발권 양도에 TDR이 있어요? TDR 우리나라 조도예요? 외국 조도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아직은 눈치 빠르네. 우리가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지구제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TDR이 나오게 된 거죠, 외국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실 게 이 지역지구제는 그다음입니까? 잘 어울립니까? 그 무슨 성은 달성됐어요? 효율성이죠. 맞아요? 근데 무슨 간의 형평성이 져야 돼요? 지역 간의 형평성이 져야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냐면 이제 TDR 가기 전에 자 지금 TDR은 우리나라 제도예요?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미국 제도인데 오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럼 미국도 보존 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린벨트 우리나라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보존 지역으로 묶어놔요. 갑돌이 그린벨트. 근데 여기는 개발을 하게끔 하거든 인접 토지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입니까? 나타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한다면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지역 간. 여긴 건물 올려요? 못 올려요? 여기는요? 올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쪽 강남 쪽으로 이제 가갖고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강남에 저쪽에 제가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고 옆에는 농사짓는 농촌이에요. 그 지역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쪽을 보면은 건물인데 이쪽을 보면은 농촌이야.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입니까? 그 형평성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개발권 양도제도.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TDR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죠. 근데 미국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 기구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미국도 용도 제한이 없겠어요? 용도 제한이 있겠어요? 있죠. 그래서 너네들 1층, 2층, 3층까지만 지고 4층은 짓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TDR이라는 건 트랜스퍼는 양도한다는 거고 디벨롭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이 용적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보존의 그린벨트를 묶였다는 것은 뜻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발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럼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주는데 자, 우리가 미국은 이제 시장 규격에 맡긴다는 것은 자, 우리가 옛날에 공중권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간은 그냥입니까? 3차원 공간입니까? 수평 공간과 지하와 공중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중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이 공중권이라는 자체가 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공법 시간에 용적률은 지하 공간은 삽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공중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은 소유권 제한이에요, 이용권 제한이에요. 소유권은 살아있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소유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얘도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있고요. 얘도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죠. 그 대신 개발권이라는 걸 줘요. 용적률을 얘한테 줍니다. 쓰지는 못하지만. 너 이거 해야 이러면 어머 이거 갖고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야 그거 팔아 임마 그런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개발권이 없어요. 그럼 개발권을 그냥 내가 사와야 돼요. 사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권리가 묶음이 돼서 이렇게 걸려 있으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킵니다. 일치시킨다, 분리시킨다. 그럼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개발권을 넘겨버리면 돼요. 뭐 어머 고맙다 얘. 그러면서 얘가 건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냥 얘네 돈을 줘야 돼. 그럼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직접 한 겁니까? 시장에 알아서 한 겁니까? 시장 뒤에 맡겼다는 자체가 키포인트가 돼버려요. 맞나요? 그래서 손실 보상도 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하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에 맡겨오다 보니까 얘가 이익을 줬죠. 그럼 무발이익이 발생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완화됐죠. 그럼 이 TDR이라는 자체는 토지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형평성을 따진 겁니까? 형평성을 해결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 근데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오지선다에 얘가 딱 나왔고 뭐 우리나라 시행되고 않는 걸 TDR 찍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어머 왜 찍으셨어요? 영어로 돼서 찍었어요. 근데 잘했어요. 그래서 두 번 나왔어요. 시행되고 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두 번째 나왔고 지하 공간이에요. 공중 공간이에요. 공중 공간. 그 전에 세 번 딱 떴거든요. 그죠?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또 이 개발권을 직접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행사할 수도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TDR 갑니다. 자, 지금 개발권 양도제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1번 개발권 증서를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도다. 편 들어보세요. 개발권과 소유권을 일치했습니까? 분리했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넘겼어요? 그럼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부여했다? 개발권을 부여했다? 이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상했죠? 그러면 2번 규제 지역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 재산상 손실 문제를 정부의 재정 부담 이시 없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정부가 직접 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요 시장 기구를 통했어요. 여기 키포인트가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예요. 3번 미국 얘기예요. 60년대 후반에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리 해석과 적용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되고 있다 않다. 그러면서 4번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공적 기관으로부터 부여하는 개발권을 시장에 매도 양도할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행사하여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개발권 양도제의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토지은행에 대한 것은 얘가 좀 쉬었다가 들어가고 지금 들어갔던 토지정책선의 토지이용 규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지역지구제는 자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는 게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이용 규제예요. 토지이용 규제 들어가고 자 이건 정외복가입니까? 부외복가입니까? 정외복가가 아니죠. 정외외복가라고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부외복가는 그냥요 시장의 실패예요. 누가 개입해요? 그럼 제거시켜서 주거 전용주로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때요? 주택 전용주로 바꿔지게 되면 그럽니까? 쾌적성이 증가합니까? 그럼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그러면 전체적인 그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만 잘 살아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무슨 간에?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효율성은 달성돼서 어울리지 않는 거 어울리겠는데 아까 요거 봐봐 요거 여기는 A 지역은 요거 주택 전용 지역인데 그린벨트를 묶였죠.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더라. 그래서 나온 게 그냥이야 TDR이야.
시행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켜서 분리했어. 소유권을 부여했어, 개발권을 부여했어. 그다음에 지하야, 공중이야.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안 들어갔죠. 이 시장 기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발권 양도 제도가 어떻습니까?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검토 중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TDR도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있어요.